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31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데이터베이스 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단말에 저장하기 위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말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단말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언제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 개가 됐건 아니면 수십 개, 수만 개가 됐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그거를 가지고 또는 미리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앱을 만들 때 특히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드로이드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Shared Preferences라고 해서 그 간단하게 put이라고 하는 걸 써서 저장했다가 get 방식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는 저장한 데이터를 SQL문, 즉 쿼리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다라고 하면 뭐 PC나 또는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써보셨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SQL문을 주로 쓰는데요. 안드로이드는 SQLite라고 해서 SQL문을 사용하는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OS나 안드로이드는 공통으로 SQLite를 쓰는데요. 이거는 실제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파일로 만들어져요. 근데 파일이 여러 개도 아니고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파일에서 우리가 SQL을 사용할 수 있는 인덱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내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저장 공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단계가 4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4단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 공간에 이름을 주고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요. 열어야 돼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이 오픈을 하려고 했을 때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여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는 일종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또는 엑셀의 시트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트를 보면 가로가 실제 데이터가 되고 세로가 어떤 필드, 즉 어떤 칼럼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어떤 칼럼이 들어가는지를 정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레코드 추가하기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실제 추가하는 단계고요. 그걸 조회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만들 때는 사용이 안 되더라도 이 나머지 세 개의 과정은 SQL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QL은 여러분이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써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웹이나 PC에서 쓰는 SQL문과 다르게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만 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SQL문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고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가장 간단한 형태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QL문을 실행을 할 때는 우리가 결과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죠. 데이터를 조회하는 네 번째 단계가 아니라면 exec SQ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exec SQ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SQL문을 실행할 수 있고요. 결과가 있는 건 raw query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와 다르다는 거,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퀵 스타트 화면에서요.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my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입력을 합니다. 패키지 네임은 여기 있는 my자를 빼주도록 하죠. 그러면 org.androidtown.database가 되겠네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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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단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단계 중에 세 가지를 진행할 건데요. 자,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하기 때문에 자, 저장된 거를 가져오는 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거는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 번째 단계까지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냐. 자, 첫 번째 단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필요한데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저장했다라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형태로 해볼 거고요. 테이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력 상자와 버튼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로그를 그 결과나 진행 상황을 화면에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화면 렌더링, 자, 요 부분에 에러가 난다면 액티비티 main.xml 요 탭에 자, 밑에 디자인이죠. 디자인 탭에 위쪽에 있는 여기 22 버전을 21 버전으로 바꿔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화면 XML 레이아웃에 디자인에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21로 한번 바꿔보고요. 자, 그러면 화면이 처음에 뜨겠죠. 자, 화면이 처음에 뜨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그렇게 구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자, 화면이 떴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전체로 보고요. 자,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요 글자는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첫 번째 단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입력 상자를 먼저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상자를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갖다 놓죠. 자, 버튼 끌어다가 오른쪽 끝에 갖다 놓고 입력 상자를 버튼까지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버튼을 클릭을 하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를 뉴 버튼에서 자, 데이터베이스 열기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자, 열기, 오픈이라고 하는 걸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는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에 자, on 버튼 1 클릭트라고 메소드 이름, 우리가 만들 메소드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로그를 보여줄 텐데요.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 텍스트 뷰 하나 추가를 해서 그거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뷰 글자를 보이는 뉴 텍스트라고 보이는 글자를 없애주면 되겠죠. 이게 스크롤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텍스트 원본 XML로 가서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디자인 탭에서 이걸 추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자꾸 움직이죠 이게. 그래서 스크롤 뷰를 이렇게 텍스트 뷰에 있는 태그를 스크롤 뷰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먼저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 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뭐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슬래시 꺽쇠 추가를 하고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입력하고 스크롤 뷰에는 아이디를 없애주고 그렇죠. 여기 랩 컨텐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매치 페런트로 해줘도 되겠죠. 자, 이게 렐러티브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이니까 얘가 자동으로 잡아줬던 건데요. 자, 매치 페런트로 일단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크롤 뷰 자체는 영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샵 ff dd cc 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약간 연한 분홍색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보는 식으로 자, 그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1단계 뿐만 아니라 2단계 3단계를 여기다 계속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코드상에서
자, XML 코드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겠죠. 가장 상위 태그를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전부 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 속성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자 버티컬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입력 상자와 버튼을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 볼까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자,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한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을 감싸줍니다. 아, 그러면 상대 레이아웃을 위한 속성들은 전부 다 없애줘도 되겠네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이거는 가로 방향은 매치 페어런트로 해주고요. 하이트는 랩 컨텐트로 해주고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허리젠틀로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에디트 텍스트의 상대 레이아웃의 속성은 그대로 이렇게 없애주고요. 자, 여기에 위드스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에디트 텍스트의 위드스 어떻게 할까요? 200dp 정도 해볼까요? 자, 그리고 하이트는 웹 컨텐트. 자, 버튼은 자, 나머지 매치 페런트로 해서 버튼은 이렇게 감싸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열기라고 하는 버튼에도 이렇게 상대 레이아웃을 위한 속성은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디자인 탭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네요. 그렇죠? 네, 이런 모양으로 한 줄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바꿔주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 있고요. 자, 이게 1단계, 2단계인지 구분을 하려면 자, 데이터베이스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1단계라는 의미로 1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데이터베이스 열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에도 자, 입력 상자에도 자,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QLite에서 파일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 커스터머 고객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customer.db라고 해서 SQLite는 보통 db라고 하는 확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파일명으로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메인 액티브.java 코드로 와서 자, 버튼 이벤트 처리하는 거 넣어주면 되겠죠. public void on 버튼 1 clicked view v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 상자를 가져와야 되고 로그를 보여주는 텍스트 뷰를 find로 찾아서 find view by를 찾아서 변수를 참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 상자 edit text라는 변수를 위에다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그거는 자, edit text로 캐스팅한다. 어떻게 해서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r.id.edit text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뷰로 캐스팅하죠.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캐스팅한다. id.textview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변수로 선언을 해줘야 그쪽으로 할당이 되겠죠. edit text에 edit text가 되고요. 텍스트 뷰에 텍스트 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보여주는 거 하기 전에 우리가 println이라고 하는 거 추가했었죠. 자, 핸들러 자, 이게 네트워킹인가요? 네트워킹이 아니니까 핸들러 이렇게 할 필요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네트워킹 스레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스레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고 하면 자, private void println 이라고 해서 자, 데이터를 하나 받으면 자, 그거를 로그처럼 텍스트 뷰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뷰.append 라고 해서 자, 이거를 한 줄 추가를 해주는 코드를 이렇게 바로 넣어줍니다. 네트워킹에서는 스레드를 썼으니까 핸들러를 썼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레드를 쓸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어떻게 가져와요? edit text get text to str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tring이라고 해서 얘가 데이터베이스 name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걸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자,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이 위에 변수를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오픈을 할 텐데요. 오픈을 할 텐데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는 거는 자, 여기에 this 점 해보면 자, 오픈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this 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호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create, 생성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모드입니다. 이거는 자, 컨텍스트 점 해보면 자, 모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걸로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라고 하는 건 그냥 널 값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오픈 or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자, 여기에 뭐가 리턴이 되냐, 여기 위에 갖다 놔서 한번 보면 this 점 open or create 데이터베이스 다시 가서 보면 SQLi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가 리턴이 되죠. 그러면 이게 SQLite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로 만들고 받아줍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객체에다가 우리가 SQL문을 실행하거나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위에 변수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타입을 없애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겠다,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게 try catch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catch excep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데이터베이스를 여는 과정이고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해주려고 그러면 자, try catch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나서 자, print ln이라고 하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네임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기존에 없었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f 자, 데이터베이스가 널이면 자, 데이터베이스 처음에는 널이겠죠, 그죠? 없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군요.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널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실제 파일을 만들어졌는지 다 체크해야 되니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열었습니다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러는 없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바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하면 화면에 입력 상자와 버튼이 하나 보이겠죠? 그러면 저 버튼을 바로 클릭을 해봐도 될 겁니다. 자, customer.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이름이 될 텐데요. 자, 그거는 이미 입력을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 공간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를 보려면 우리가 여기 위에 그 아이콘 중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하면 자, 디바이스 모니터라고 하는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 DDMS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기존에 이클립스 쓰시던 경우에는 DDMS 창하고 같은 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보면 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는 왼쪽에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단말 또는 에뮬레이터가 보이게 되고요. 그 안에 실행된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행한 앱이 되겠죠. 그게 패키지 이름이 org.androidtown.데이터베이스니까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파일 뭐예요? 파일 익스플로러입니까? 네, 파일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파일 탐색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여긴 보이지 않죠. 실제 단말은 보안 때문에 여기가 막혀져 있는데 여러분이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보면 데이터 밑에 다시 또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여러분이 만든 앱의 패키지 이름과 동일한
그 패키지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우리가 지정했던 customer.db라고 하는 게 어느 폴더인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우리가 실제 단말로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한 다음에 자, 폴더에 가보시면 지정한 폴더, 자, 데이터 밑에 org.androidtown.database 밑에 어떤 폴더에 있는지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customer.db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오픈, 지금처럼 열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